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시사진단입니다. 지난해 국내 경기는 크게 위축됐었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이 부진을 면치 못한 데다가 세월호 참사의 여파까지 겹쳤기 때문이지요. 올해는 어떨까요? 이 중소기업, 자영업자들, 시장의 상인들, 청년 구직자들 이들에게 희망의 소식을 들려줄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시사진단은 2015년 전북 경제를 미리 조망해보는 순서로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JTB 시사진단 오늘은 2015년 을미년 전라북도 경제 전망을 주제로 토론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이성수 경제산업국장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광대학교 경제학부 국승규 교수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승규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양갑수 전북지역 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갑수입니다. 송영남 전북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함께해 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북대 송영남입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오늘 토론 주제 잠은 짧은 영상 보시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2015년 국내외 경제 사정은 그리 밝지 않다. 세계 경제만 놓고 봐도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 재정 위기를 겪은 유로존의 경기 회복도 그 속도가 더디다. 국내 경기에는 국제 유가 하락과 미국의 금리 인상, 일본의 양적 완화와 내수 부진 같은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전라북도는 이 같은 국내외 경제 여건의 영향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 도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제조업의 기업 실사 지수는 62로 올해 경기가 지난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보는 응답이 많았다. 지난해 수출이 위축됐고 대형 소매점 판매는 감소한 반면 가계 대출은 늘어나 지난해의 경기 흐름이 반전될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호주와의 FTA가 지난해 말 발효된 데 이어 캐나다, 뉴질랜드와의 FTA가 올해 발효될 예정이어서 전북 경제의 큰 축을 이루는 농업에 타격이 예상된다. 대형마트 규제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와 영세 상인들의 경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어 걱정이다. 청년 구직자 등 고용 사정의 개선도 서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급한 과제다. 전라북도는 기업 유치와 연구개발 특구 지정, 탄소산업 기반 구축 등을 통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2015년 전라북도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오늘 시사진단에서 들어본다. 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라북도 2015년 경제를 전망해 볼 텐데요. 요즘은 이 경제 울타리가 전부 다 개방이 돼 있어서요. 전라북도 경제도 이 글로벌 경기 그리고 국내 경기의 영향을 온전히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글로벌 경기 상황이 어떤지 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교수님께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송 교수님. 예. 먼저 2015년 세계 경제 전망은 한마디로 완만한 성장세를 이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2014년보다는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전망은 사실 혼재되어 있습니다. 많은 경고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작년보다 나아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이유로선 가장 먼저 미국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약 3.2%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도 조금 더 나아진 건데요. 그 이유로는 미국의 그 GDP 대비 개인 부채 비중이 상당히 낮아졌던, 그래서 구매력의 여지가 더 많아졌던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석유, 가스 생산을 작년보다도 50% 이상 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미국의 그런 그 국민들의 구매력의 증가, 그래서 미국 국내 소비 증가로 이어지게 되고, 그래서 미국 경제의 성장은 상당히 괜찮은 그런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유럽
유럽을 보시게 되면은 서유럽은 1.4%, 동유럽은 1%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유럽이 세계 경기 침체 후에 회복이 상당히 빠를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굉장히 늦을 것으로 예상을 다 했었고요. 실제로 그게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있는 상태에서는 현재 유럽의 그 경제 그런 그 성장 전망은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보시게 되면 일본도 올해 경제 성장률을 0.9% 정도로 낮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본과 유럽의 경우는 양적 완화 조치를 취했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 때문에 조금 성장률이 높아질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을 보시자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약 올해 나쁘게 보는 분들은 7.1%. 15년 만에 제일 나쁘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또 좋게 보는 분들은 7.5%. 특히 최근에 중국 정부에서 경기 부양책을 강력하게 하면서 인프라 구축이랄지 사회간접 자본 투자를 굉장히 증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볼 때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도 7.5% 가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한국 경제의 성장률은 약 4%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가 이제 그 일부 기관에서는 그 미만이 될 것이다. 3.5%에서 3.8% 수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한국 경제의 경제 성장률은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는 약간 높게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다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올 전망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요약하자면 2014년보다는 조금 나아진 상황이 될 것이다.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국내 경기도 조금은 괜찮아질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수출이 우리가 수출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결국 수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은 그것은 우리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는 그런 결과를 줄 수 있고요. 또 이제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뭐 유가 하락 이런 것들도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혹시 다른 시각을 좀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국승 교수님 어떻습니까?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대충 뭐 송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가 이제 경제 예측을 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이 뭐냐면 수출이거든요. 왜냐하면 1962년도부터 우리나라 경제 성장 동력을 이제 수출로 잡아왔고, 그다음에 현재 무역 의존도가 약 90% 정도 되기 때문에 수출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경제를 진단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결국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을 주는 나라가 어디 있냐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9,098품목을 수출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지금 UN 가입수보다 더 많은 나라와 현재 무역을 하고 있는데, 전체 무역의 65%를 10대 국가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 10대국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인데, 중국이 현재 우리나라 수출의 25%, 그다음에 미국이 13%, 그다음에 일본이 그다음에 6%, 홍콩 5%, 뭐 싱가포르 뭐 4%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가장 영향을 주는 그 나라가 이제 중국이 되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걸 보는데요. 중국은 아다시피 200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약 10% 정도 그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중국 경제의 성장이 되게 이제 내일 소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 그다음에 수출로 하고 있는데, 중국은 수출이 아니라 투자로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그 원리금 상환 부담이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경제를 좀 낮추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2012년도에 7.8%, 그다음에 13년도에 5%, 그다음에 작년도에 7.7%, 그다음에 금년도에 7.1%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경제가 결과적으로 내수 중심 구조로 가는 것을 우리가 상당히 이제 상당히 그것이 우리한테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수출은 뭐 현재 상태는 아마 유지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3%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은 작년에 아주 잘 나갔죠. 300만 개 일자리 창출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가가 급등하고 있고, 유가 하락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 약 5%를 성장을 했죠. 그러고 나서 금년도에도 아마 노동시장 개선에 따른 가계소득 증대, 재정기축
재정 긴축 기조 약화 뭐 이렇게 해서 경제가 상당히 금년도 뭐 그렇게 나빠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본은 뭐 아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경제는 현재 지금 그 예측을 하기를 국제통화기금에서는 내년도에 아마 4% 정도 아마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OECD가 3.8%, 그다음에 KDI가 3.5%로 전망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우리나라의 내수 시장 그게 굉장히 취약하다 보니까 이제 경제 전문가들이 현재 우리나라 경제를 바라볼 때 가장 크게 염려하는 것이 시큐라 스태그네이션, 다시 얘기해서 구조적 정체에 빠지지 않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가장 좋지 않은 현상이고, 그다음에 경제가 좋지 않다는 것은 단적으로 현재 세수 결손입니다. 2012년도에 2조 8천억, 그다음에 13년도에 8조 5천억, 작년도에 12조 7천억 정도가 세수 결손이거든요. 그래서 경제 전망을 이렇게 계속 경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 1979년도부터 경제 전망을 해왔는데요. 79년에서 80년도에는 대체적으로 아마 경제가 좋아질 걸로 낙관을 요새했고, 90년대 와서는 낙관론하고 비관론하고 되게 이제 교차돼 왔고, 2000년도 이후에는 상당히 이제 비관론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경제가 마치 인체와 비슷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느 단계를 가면 성장에 둔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를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와 주 교역하는 중국이라든지 미국, 일본의 그 경제 여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이 많이 좀 달라질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내수 시장, 내수의 부진 여부, 이것이 상당히 우리나라 경제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러시죠. 그 전체적으로 유엔이나 뭐 IMF에서 전망하는 부분들은 같은데요. 사실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인도를 유지한 남아시아 이쪽 부분의 성장세도 일정 부분 유지가 될 거다. 그리고 아프리카 쪽, 뭐 에볼라 때문에 서아프리카 쪽은 좀 그렇지만 아프리카 성장세도 4.6% 정도 이 정도 성장세를 유지할 것 같고요. 국내 좀 긍정적인 면은 남북 관계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한반도 리스크가 일정 부분 좀 완화되면서 뭐 개성공단을 위주로 한 어떤 생산 그런 캐파들도 많이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건 한국 리스크를 좀 감안시키는 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저는 그런 글로벌한 그 환경 변화나 혹은 국가 전체적인 거가 과연 우리 전북의 그 경제 상황이 바로 그 비례해서 변화가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좀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 막바로 그러시죠. 막바로 비례하지는 않지만 우호적인 환경까지는 뭐 만들어질 수 있겠죠. 글로벌 경제하고 아까 내수 문제가 잠깐 나왔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아마 유가 문제일 겁니다. 유가 문제가 요즘 2009년도 이래 지금 한 4년 이후에 처음으로 거의 유가 문제가 절반 정도로 좀 이제 다운됐거든요. 근데 앞으로 어디까지 하락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내수 문제는 가계 문제, 가계 소비 문제고 직결이 될 텐데 우리 유가가 우리 가계 소비의 1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궁극적으로 경제학 쪽에서 많은 분들이 지적하기를 유가 문제가 하락이 되면 결국 가계 소비를 많이 점유하고 있는 그것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결국 소비 쪽으로 진작될 수 있도록 그걸 포커스를 맞추면 결국 내수도 좀 진작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쪽에 저희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이게 그런데 증시에서는 오히려 좀 거꾸로 반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가 하락이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내수도 상당히 증가할 수 있고요. 소비 여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또 수출 수요도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가 하락이 세계 경제 침체로 인한 그런 수요 부족이 원인이냐. 그래서 경우 세계 경제 침체가 더 불안이 가중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증시에
반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공급 과다가 원인인 경우는 이 산유국이 이제 수입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산유국 경제 위기, 또 아까 러시아의 디폴트 가능성 이런 것도 저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세계 경제 침체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 속에서 금융시장에 그런 악영향을 주고 그것이 우리 경제에도 또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우리로서는 일단은 우리가 석유를 대부분 다 수입을 하기 때문에 수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의존도가 높습니다. 또 그래서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 생산 비용도 절감이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도 오히려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된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내 경기에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국제 유가의 하락이라든지 또 엔저 현상, 중국의 성장 회복세라든지 또 미국의 양적 완화 종료에 따른 금리 인상 문제, 아까 말씀하셨던 내수 문제, 유럽의 경기 회복 여부 이런 것들이 변수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 요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전라북도 경제 상황으로 좀 들여다보죠. 수출과 이 경기 상황을 좀 들여다봐야 될 텐데요. 지난해 상황을 봐야 내년도 좀 가만히 들 것 같아서 지난해 상황을 좀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해 전라북도 수출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 전년에 비해서 좀 감소한 추세였고요. 또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조사한 결과 이 BSI라고 해서 기업 경기 실사 지수가 제조업이 64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100보다 낮으면 경기 전망을 그렇게 좋지 않게 보고 있다는 업체 수가 더 많다 이런 뜻인데요. 그만큼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업체들이 많다는 뜻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분석을 좀 해보죠. 이성수 국장님. 네. 수출하고 이 제조업 전반적으로 크게 보면 전라북도의 그 경제 전반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지난해는 성적이 좋지 않았고 올해도 그 비관적으로 보는 업체들이 많은데 어떻게 해석하시죠? 네, 우선 저희들이 지난해 전라북도 수출이 좀 어려웠던 것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군산에 소재하고 있는 GM 그리고 일부 조선 사업들이 세계 경제 침체와 그 연동돼서 수출이 지금 좀 부진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다만 희망적으로 보는 것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대중국 수출이 항상 전라북도 수출이 1위였었는데 지난해 그 최초로 그 한 20개월 만에 처음으로 미국 쪽으로 미국이 수출 1위국으로 다시 지금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수출선이 좀 다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 하나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잘 아시는 대로 많은 그 BSI라든가 그 예측치가 좀 다소 좀 부정적인 것만은 사실인데 저희들이 좀 희망적으로 보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보면은 케인즈 경제학자 케인즈는 경제는 심리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지난해 그 민선 도뿐만 아니고 14개 시군까지 민선 6기가 새롭게 출범했다는 그런 기저 효과가 좀 있을 것 같고 또한 어려운 가운데 국가 예산 6조를 유지를 했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참여한 가운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개소가 되고 익산의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착공을 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결국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희망의 마지막 시그널이 보여줬다. 그래서 어렵지만 금년도에는 경제적으로 우리 전북 경제는 그래도 해보면 나름대로 그래도 보람을 찾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전망을 해봅니다. 예, 양갑수 본부장님, 이 제조업 얘기는 아무래도 본부장님께 얘기를 드려야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작은 그 중소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죠, 중소기업.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중소기업 전망은 그렇게 밝지 않은 것으로 보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동의하시는지요? 먼저 수출과 관련해서도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제일 고민스러운 게 전북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제일 고민스러운 게 사실 전북의 수출이 자동차나 위주에 사실 오리엔트돼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거. 사실 우리 장하고 하면 많은 업종에서 수출국이 다변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출 품목이 다변화돼서 어느 품목이 일정 부분 리스크를 받는다 할지라도 다른 품목으로 보완하는 또 이쪽 시장이 망가지면 다른 시장을 뚫을 수 있는 이런 좀 이렇게 경쟁력이랄까요? 이런 그 풀뿌리 정신 뭐 이런 부분들이 수출 시장에 이렇게 확산이 돼야 되는데 우리 전북의 중소기업들은 아직까지 수출 부분에서 이렇게 뚜렷하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고요. 관련해서 제조업들을 관련한 다양한 업종들을 제가 인터뷰를 좀 해보고 실제 현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사실 올해 경기는 필드에서 느끼기는 굉장히
그 두렵다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괜찮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건 뭐냐면 사실 그 유엔에서 OECD에서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작년 1, 4분기를 그 저점으로 이게 우리 경제가 다시 리바운드 되기 시작했다고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작년이 굉장히 안 좋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올해는 그거보다는 좋을 거라는 그런 좀 희망들이 이제 필드에는 있고요. 대신 그 내수 경기 침체가 다 영향을 미치는데 그게 어느 품목이라고 특별할 게 없고 거의 대부분의 업종에서 올해도 굉장히 힘들 거다. 그래서 좀 더 뭐 긴축 경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갑수 회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가계 재무에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학에서 말하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침체될 때 가장 먼저 수요 감소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이런 자동차랄지 그런 그 상당히 그 가계 재무 비중이 높은 그런 품목들입니다. 그래서 품목의 다변화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동감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자동차 우리가 이제 수출 낙가 국가 다변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지금 뭐냐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이 독주하고 있거든요. 미국 외에 다른 나라들은 거의 경제 성장률이 물론 아까 인도하고 이제 일부 국가는 있지만 굉장히 독주를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쉽게 말하면 미국의 수출할 수 있는 많은 품목들 이걸 좀 다변화시키는 그런 게 필요한데요. 물론 이제 전라북도는 상당히 그 산업 구조가 기업의 그런 어떤 그 구조가 상당히 그런 그 어떤 세계 경제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진폭이 상당히 심한 편인데 그래서 산업 구조의 변화 그리고 산업 구조의 어떻게 보면 그 강화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의 그런 산업 구조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서 단기적으로보다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펀더멘털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설정하면 우리 경제가 전북 경제가 앞으로 미래에도 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 교수님. 우리나라 경제가 전반적으로 수출 때문에 수출 기반으로 해서 경제가 좋아지는 건 지금까지 사실이고요.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경제는 인구 밀도는 높고 그다음에 지역은 좁고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수출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수출 관계에서 전라북도 상황을 살펴보면요. 현재 지금 수출이 전라북도는 상당히 줄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2011년도에 128억 달러에서 12년도에 120억 달러 그 다음에 13년도에 101억 달러였는데 작년에는 더 낮은 걸로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통계를 보니까 아직 2014년도 건 안 나와 있는데 그 11월까지 1월에 11월까지 보니까 10월에 마이너스 22% 그 다음에 11월에 마이너스 25.4%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낮다는 얘기인데 전라북도의 수출액이 우리나라 전체의 1.8%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 인구가 현재 지금 187만 명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천만 명이니까 그렇게 봤을 때 3.7% 정도는 돼야 되는데 약 반절뿐이 안 된다는 거. 그다음에 전라북도 수출이 보면은 전체 수출의 자동차 계통이 약 자동차하고 부품 쪽이죠. 그게 39.3%. 현대 배우가 있어서 아마. 그렇죠. 정밀화학이 9%, 합성 수지가 10%, 한 7%, 뭐 선박 구조 및 물품 5% 이렇게 돼가고 종이가 뭐 3.8%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라북도에서 수출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자동차 계통인데 중국에서 보면은 자동차가 11년도에 계속 줄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수출 기반으로 해서 그게 이제 거기에 종사자들이 바로 이제 수익을 받고 혜택을 받고 그 사람들이 또 결국 중산층이 돼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현재 지금 중산층도 굉장히 약화돼 가고 있는데 전라북도는 아주 약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읍과 김제, 남원 그다음에 이제 이런 쪽에서는 전체 수출이요. 전라북도 수출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로 어떻게 이 경기를 해가야 되냐면 이쪽에서는 주로 이제 내수 시장으로 할 수밖에 없죠. 내수라는 게 뭐냐면은 음식업이고 그다음에 숙박업이고 그다음에 운수업 이런 쪽인데 그러다 보니까 전라북도에
2013년도 말 기준에서 보니까 사업체 수가 13만 5,999개이고 그다음에 종업원이 60만 2,988명이더라고요. 근데 그중에서 12만 1,500명이 자영업자이고요. 그다음에 자영업자들의 월 평균 수입이 181만 원뿐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에 약 55%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자영업자 폐업자 수가 2만 8,500개. 그러니까 전체 자영업의 23.4%가 그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가장 큰 문제가 이 수출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 그 중산층이 형성돼야 되는데 전라북도에 그게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그리고 이 가계대출 얘기 잠깐 좀 짧게 하고 넘어가죠.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11월 달에 보니까 그 한 달 전에 비해서 0.3% 하락을 한 것으로 최종 집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좀 그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이 나오는 대목이고요. 또 가계대출은 그 계속적으로 좀 그 하반기 통계해 보니까 증가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 흔히 뭐 가계 폭탄이라고 하죠.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송 교수님 언급을 좀 해주시죠. 저는 그 먼저 가계대출 문제를 한번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짤막짤막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차트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가계대출이 우리나라에서 급격하게 지난 3, 4년 동안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000조가 넘는 가계대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전국의 그 지역별로 가계대출 증가율을 봤더니 수도권보다도 다른 그 비수도권이 굉장히 높은데 전북도 7.86%의 높은 그런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그 전북의 그 가계부채 가계대출 잔액 현황을 봤는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전북의 경우는 2013년도 14년 사이에 거의 2조 가까이 증가해요. 글자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군요. 18조 정도 지금 된 그런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왜 그 원인이 뭐냐면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영향을 주냐면 결국은 우리 가계 대출이 많아지게 되고 부채가 많아지게 되면 가계의 그 소비 여력이 구매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게 됐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나라의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 올해 또 지속되지 말란 법이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에서 이 주택 시장을 사실은 시장 경제에 맡겨가지고 거기서 그 조정을 통해서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고통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그런 그 균형을 이루어감으로써 결국은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따라서 가계대출이 줄어드는 잔액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으면 장기적으로는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돼 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왜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 경제가 독주를 하고 있냐 하면은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계대출의 감소입니다. 가계대출이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서브프라임 그런 그 모기지 사태 그 이후에 미국의 그 주택 시장에 시장 경제가 작동을 해가지고 주택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계대출이 감소를 했고 그것이 결국은 소비자들 가계들로서는 자기네들의 구매력이 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다 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가계대출 문제는 이 주택 시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될 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금 더 체감도가 높은 민생경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민생경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일자리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자리가 곧 복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일자리는 거의 모든 것을 대변하고 있는데요. 이성수 국장님, 참 국가에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인 것만은 분명한데 올해 좀 사정이 좀 어떻게 좀 낮을 수 있는 뭔가 여지가 있습니까? 좀 전에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뭐 또 혹자들은 여러 자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리는 일자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제 그러니까 7일자로 송하진 도지사님께서 도민들에게 금년도 그 도정 업무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민들에게 더 좋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에 기업을 유치해서 제조업 중심의 일자리도 유지하는 것은 기본이다. 그리고 또 일자리 파급 효과가 높은 ICT 그리고 소프트웨어 이쪽의 일자리도 한번 더 해보자. 그리고 또한 그 지역에 우리 강점을 가지고 있는
관광 쪽에, 그 3당 농정 쪽에, 그리고 탄소 쪽에 일자리를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내용을 발표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기본으로 하고, 또 지역에 있는 향토 기업들에게 인력, 자금, 기술, 마케팅, 공공구매 활성화 등을 유지를 해서 지역의 궁극적으로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점적으로 두고자 하는 것은 청년 일자리, 그리고 중장년층 일자리, 그리고 베이비 부모 세대들에 대한 재취업 일자리에도 저희들이 주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요즘 일자리 고용 유지에 효과가 있는 흔히 얘기하는 사회적 경제,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그리고 마을 기업, 이런 쪽에 일자리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조금 전에 소개했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터인데, 이쪽을 통해서 창업 쪽을 저희들이 좀 보다 더 활성화시켜서 궁극적으로 도민들에게 일자리가 복지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많이 하는 그런 도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김한주 지사께서는 일자리 도지사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전국적으로 고용부에서도 잘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우리가 2012년에서 2014년 사이에 우리 전라북도의 15세 이상 고용률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58.1%에서 59.5%로 증가를 했고요. 또 15세에서 64세 고용률도 63.4%에서 64.3%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상하게 우리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50세 이상의 그 일자리들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체감은 못하고 있지만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4년 동안의 그런 청년들 고용률을 보시게 되면요, 실제로 30%에서 35.9%로 무려 5.1%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건 대단한 증가율이고 아마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 중에 하나인데요. 그만큼 우리 전북에서는 그만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중점을 뒀었고, 청년 이천 사업이랄지 그 외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함으로써 청년층 고용률에 상당히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증가율이 투표로 수치로 보면 높은 걸로 나와 있는데 왜 체감하는 것은 이렇게 낮을까요?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 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청년들이 그 시장에 경제활동 노동시장에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학생들이 체감을 하는 저기는 상당히 나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나 적극적이고 그다음에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많은 청년들은 이런 일자리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청년들은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저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체감 고용률은 높지 않지만 실제로 지난 4년 사이에 5.1%포인트면 굉장히 높은 퍼센티지로 증가를 한 겁니다. 글쎄요. 다른 시각으로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일하고 싶은, 그러니까 내가 프라이드를 갖고 다닐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하다. 우리 전북에는. 라는 게 체감 부분에서 굉장히 떨어지는 수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기업마다 재고가 쌓이고 있고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효 수요가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아주 전형적인 디플레이 현상의 상징적인 이슈들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해결하고 아까 일자리 부분도 하려면 결국은 기업이 활성화되고 어떤 판매가 늘어나면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함에 있어서 사실 전북에 약간 좀 이렇게 포퓰리즘이랄까요? 이런 부분이 있는 게 도 차원에서는 아닌 것 같은데, 개별 지자체 차원에서는 아까 복지 부분에 사실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게 이유는 있습니다. 물론 전북의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복지가 중시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자리가 복지라는 개념처럼 사실은 돈을 직접적으로 지급을 해서 다이렉트로 어떤 복지 부분만을 키워갈 거냐, 아니면 기업을 키워서 일자리를 만들고 거기서 수익이 생겨서 다시 복지가 활성화되고 또다시 재원이 생겨서 지자체도 활성화되고 이런 좀 더 생산적이고 승수 효과가 높은 쪽으로 돈을 흘려보낼 거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는 약간
어떤 선거 위주로 이런 흐름에 있어서 직접 다이렉트로 지원을 하고 그 지원이 사실은 이렇게 새로운 부가가치로 일어나지 못하고 단순히 그냥 이렇게 효과가 적게 하는 부분들이 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청년 실업 부분과 관련해서도 좀 전북 내에 지금 말씀하신 건 좋은 일자리들이 생겨야 된다는 거는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나 대기업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청년들이 미래를 가지고 이렇게 그 직장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옛날 90년대 중반에 사실 대기업 명함보다 벤처기업 명함이 더 훨씬 인기가 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예. 즉 지금도 사실은 젊은이들이 중소기업 가서 열심히 노력하고 하면 내 미래가 보장될 수 있고 내가 뭔가 역전시킬 수 있다는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예. 사실 그래서 기업 내에서도 스톡옵션이나 뭐 예를 들어 우리사주나 이런 거에서 자기가 주인의식을 갖고 어떤 알겠습니다. 자기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기업들 많이. 특히 중소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양갑수 회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실제로 우리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왜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가지 않으려고 하느냐. 우리가 이제 좋은 일자리 조건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임금이랄지, 그다음에 일자리 안정성이랄지, 사회적 평판이랄지, 예. 비전이랄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 청년들 최근에 제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 제일 먼저 조건이 임금이었습니다. 예. 임금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저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실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지난 몇 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2013년 기준으로 볼 때요. 5인에서 9인 이상의 그런 9인까지 그런 기업의 임금이 평균 임금이 약 221만 원이었는데요.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444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급여가 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1년, 2년 더 취업 준비를 하더라도 대기업을 가려고 그러고, 더 안정적인 일자리 찾으려고 그러고, 보수가 너무 좋은 일자리 찾으려고 그러지. 예. 아까 말씀하신 비례, 비전, 이런 거는 지금 청년들의 안정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94년도에는 중소기업의 그 대기업의 임금의 77% 수준이었습니다. 중소기업 임금이. 근데 2007년도로 보니까는 62% 수준. 예. 지금은 거의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5인에서 9인인 경우는 50% 수준밖에 안 됩니다. 예. 이게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국 교수님. 예. 지금 이제 가급적이면 좀 짤막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 교수님께서는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양갑수 회장님께서는 그 젊은 사람들이 프라이드를 가질 만한 자리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이 일자리 문제는 도에서만 해서 드는 문제도 아니고, 그다음에 요게 원래 경제라는 것은 민간 위주로 되어 있는 건데 최근에 와서 관주도로 가다 보니까 마치 도에서 책임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지정학적으로 현재 연관되어 있고 여러 가지 보는데요. 일단은 이 통계로 나타난 걸 보게 되면 전라북도의 실업률은 2.0%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15세에서 29세 실업률은 6.4% 돼 있고, 그다음에 전라북도 고용률은 58.1%인데 그 중에서 40세에서 49세가 77.5%, 그다음에 20세에서 29세는 50.8%뿐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90년도 이후에 전라북도에서 다른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가지고 나가는 청년 인구 유출률이 13.2%나 되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라북도에 일자리 많이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통계에 나타나는 걸 보면 아직도 젊은 사람들이 일부러 많이 나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영남 교수님께서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 조금 더 성적이 향상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일반 청년들이 보고 과연 이게 맞는 수치인지 의문스러울 수도 있겠는데요. 실제로 이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맞는데요. 뭐가 지금 현재는 문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활동 참가율이 약간 증가를 했고요. 0.3%포인트 증가했고요. 고용률도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 평균 경제활동 참가율은 45.4%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지역의 청년들 경제활동 참가율이 약 한 7% 가까이 포인트 가까이 낮고요. 또 고용률은
전국 평균이 41.5%인데 예. 우리 지역은 35.9%입니다. 그러니까 약 5.6%포인트가 예. 낮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청년들이 볼 때 당연히 전라북도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일자리가 부족하다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렇게 증가하고 개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일부 청년들은 실제로 지역을 떠나서 일자리를 찾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은 우리가 아직도 노력해야 할 부분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여기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탄소 산업이랄지 농생명이랄지 예, 그 부분에 알겠습니다. 이제 개선하는 예. 그쪽으로 가는 방향이 상당히 옳다고 이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그 청년 일자리, 뭐 고용률 관련하면 기업 유치 얘기가 반드시 이제 빠지지 않는데 올해도 네. 기업 기업 유치는 상당히 좀 노력을 좀 기울이실 그런 방침으로. 네, 기업 유치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좀 예. 제가 요즘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층들이 지역에 있는 기업에 대한 인식들이 과거에 비해서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그런 조짐들이 있어서 예. 저는 그래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그래도 희망이 있다라고 예.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지역에 있는 향토 기업들을 앞으로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조성하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기업 유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여러 가지 세계 경기라든가 국내 경기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은 지난해 평년작 수준 정도 기업 유치를 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외국 기업 유치와 관련된 것은 뭐 도레이라든가 삼양 화인 테크놀로지라든가 솔베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저희 여자 유치를 해서 역대 뭐 최고 수준의 맞으면 여자 유치 성과를 낸 것이 하나 지난해 저희들이 지금 좀 성과로 좀 보고 있고 금년도에는 전자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업 유치는 그동안에 해왔던 제조업 유치는 지속적으로 해오되 올해는 저희들이 산업의 기반이라고 하는 뿌리 기업 예. 그리고 ICT 쪽 기업들 그리고 탄소 관련 기업 이런 쪽의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저희들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예. 그런 기업들을 유치를 하려고 판단을 해보니까 그동안에 저희들이 제조업 쪽 위주 투자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조례로 담았었는데 예. ICT 또는 뿌리 기업 또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유치하려면 그런 쪽에 저희들이 유인책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관련된 조례를 좀 손질을 해서 인센티브를 줄 요량입니다. 그래서 예. 수도권이라든가 또는 예. 다른 쪽에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저희들이 예. 총력을 다해서 임할 생각입니다. 예.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전에 유치했던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네. 기업들이 이쪽에서 뭐 채용을 좀 많이 해주는 그런 것도 굉장히 어쨌든 피부에 와닿는 그런 대책이 될 텐데. 네, 그게 요즘 화두가 되었던 그동안에 저희들이 MOU 체결했던 기업들이 제대로 전북에 기업을 착공을 했느냐, 가동이 되느냐 이런 예, 쪽에 많은 예.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연말에 우리 저희들이 도하고 MOU를 체결했던 기업들을 저희들 케어 시스템을 저희들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인허가 쪽에 문제가 있는지 또는 자금 쪽에 문제가 있는지 또는 인력 쪽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쪽을 저희들이 케어 시스템을 작동을 해서 저희들이 MOU 체결했던 기업들이 전북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가동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고민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영업자하고 전통시장의 상인들 얘기를 잠깐 좀 하죠. 살리기 위해서 대형마트를 상당히 좀 규제를 좀 많이 했는데 의무 휴업도 하게 하고 그게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진단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그 부분은 조금 우리 전북 상황하고 조금 다소 좀 차이가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전라북도에 대형마트가 15개가 있습니다. 최근에 수도권에서 대형마트 영업 규제와 관련된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어서 상당히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전라북도 15개 대형마트와 골목 상권 그리고 전통시장과 관련된 효과를 저희들이 전북발전연구원을 통해서 효과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로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10% 내에서 15% 정도 골목 상권에 매출 증가 효과가 있었다라는 그런 조사 분석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특별한 앞으로 대법원 최종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에 대형마트 영업 제한 문제는 계속 유지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8개 시군의 대형마트가
뿌려져 있는데 8개 시군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유통상생협의회 이걸 활성화시켜서 상생과 관련된 일들이 좀 발전적으로 되기를 저희들이 권고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 조사 결과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말씀이시고 양갑수 본부장님. 네, 저도 이 국장님 의견에 동감을 하는데요. 그 실을 예를 최근에 볼 수 있는 게 사실 광명에 이케아가 들어가가지고 지금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8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구업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대신 10만 일자리를 잃었다고 합니다. 즉 지금 우리 말씀하신 대형마트 개념들이 이런 겁니다. 지금 전 세계 뭐 다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도심 한가운데 대형마트가 와서 중소상인들하고 경쟁하는 데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즉 저희도 지금 많이 고민하는 게 내부에서 지금 우리 생활의 근간을 이루고 있고 사실 소상공인이 우리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시민이고요. 바로 그분들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고 아까 말씀하신 어떤 수요를 일으켜낼 수 있고 다시 그게 생산으로 증가하고 이렇게 하려면 도심 내 서민들의 어떤 그 생활 기반이 유지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가계부채도 같은 문제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소수 몇 개 기업에 몰아줘 버리는 부분이 과연 우리 전북 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 거냐 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유지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제를 혹시 더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소비자 선택권을 줄인다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소비자 선택권이 기본적으로 도심 외곽에 멀리 떨어져서 있다고 해서 거길 가는 거 그렇게 하는 부분을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거냐? 도심 한가운데 놔두고 알겠습니다. 헤비급하고 플라이급하고 붙인다는 것 자체가 불공정하다 이런. 알겠습니다. 저도 근데 약간의 다른 관점에서 한마디 말씀. 짤막하게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도 저희 안사람하고 재래시장을 한 번씩 가는데요. 상당히 아직도 불편합니다. 주차를 하는데 제가 뭘 사러 갔는데 사다가 살 것이 없어 돌아왔더니 주차비 1,000원을 내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력을 향상시켜주는 방안도 규제뿐만 아니라 같이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가는 그런 그 시장이 돼야 되고 재래시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좀 마쳐야 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무리 말씀 한 30초에서 40초가량 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남 교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경제 전망은 약간 혼재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아직도 위험한 상황이 있고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경제가 그래도 낙관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그런 위기 상황은 다시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른 한 가지 측면에서는 우리의 그런 체질을 강화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산업구조 재편 방향 이런 것들이 잘 설정돼서 그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 전라북도는 장기적으로 좋은 그런 경제 전망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양갑수 본부장님. 네, 올해 경기 전망이 많은 제조업들이 또 일반 서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저희가 하기에 나름에 따라서는 굉장히 그 부분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도에서 지금 상황에 어떤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좀 인식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공공구매 쪽에서는 좀 상반기에 조기 발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독려를 해서 침체되지 않도록 마인드가 침체되지 않도록 많이 좀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조업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존 제조업을 우리가 이렇게 버린 일자리가 아니다. 분명히 거기도 더 융합시키고 해서 그쪽에서 사실 새로운 창조가 나는 거지 새로운 어떤 게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이미지를 도에서도 분명히 저희한테 제조업들한테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승우 교수님. 뭔가 시원한 그런 토론이 되고 답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제가 볼 때 경기 전라북도 뭐 도에서도 같이 노력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저는 전라북도가 나쁜 건 지정학적으로 좀 그 이슈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다시 얘기해서 조선조 시대에는 농도가 되다 보니까 전라북도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산업화 사회되면서 모든 기업들의 본부가 서울로 집중되고 수출이 서울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나빠진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청년들이
영혼을 팔아서라도 뭔가 이렇게 취업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청년 실업이 심각하고 또 전라북도가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 것은 시대의 아픔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쁘다고 그래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비해서 거기에 맞는 그런 대책을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이성수 국장님. 네, 2015년도 전북 경제와 관련된 핵심 키워드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생명, 관광, 탄소입니다. 이게 모두 결국 최종 타겟은 일자리로 귀결이 됩니다. 상반기 중에 서민생활 안정이라든가 지역 향토 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정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런 것들을 해 나가려면 결국 함께 가는 게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함께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가자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일자리 구하기 어렵고 또 장사도 안 되고 요즘에 이 먹고 살기 정말 힘들다 이렇게 토로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서민 경제가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이 정부와 지자체에서 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